탑사고력 수학의 시그니처 같은 내용들, 그러니까 뭐 자랑할 만한 내용 어떻게 보면 요런 부분을 보시면 이게 탑사고력 수학이라는 책의 성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거 일단은 탑 K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탑사고력 수학 K는 수를 아는 아이들 당연히, 그 다음에 연산에 있어서도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아는 아이들, 받아올림은 없겠죠. 예. 받아올림은 없더라도 더하기 빼기, 한 자리 더하기 빼기 정도는 할 줄 아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 말하자면 수학적인 관심이 좀 있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첫 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활동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활동지와 관계하여 이 책의 성격을 보여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한번,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K1이라는 책인데, K1을 이렇게 활동지가 이렇게 많죠. 엄청나게 활동지가 많은데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여기에 있는 활동지 중에서 요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자, 얘는 뭐냐 하면 가위죠. 가위고 선풍기고 저울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가위야. 가위는 정말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문제고, 선풍기, 저울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활동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얘를 뭘 해야 되냐면, 제목은 어떤 물건의 일부일까요? 어떤 물건의 일부일까요? 얘는 주제가 뭐냐면, 이 부품들을 보고 여기에 그림에서 같은 것을 찾아서 붙이는데, 이때 붙일 때 유의할 것이 뭐냐면 위아래를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위를 손잡이와 함께 붙이는데, 만약에 손잡이를 먼저 붙이고 가위를 붙여버리면 이와 같이 손잡이 모양이 가위 아래로 가면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생각하면서 물건의 일부를 찾아서 위아래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물건의 같은 부위를 찾아서 위아래를 생각하면서 붙여보자. 그런데 6, 7세 아이들이라면 얘를 가지고 대부분 가만히 두면 틀리겠죠. 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원리셈 5, 6세에서 제가 비슷한 거 넣어놨어요. 이 내용이 워낙 재밌게 만들었던 내용이라서 원리셈 5, 6세의 사고력 부분 하면서 유사하게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만들어서 넣어놨었습니다. 이게 탑사고력 제가 연구하면서 만들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유사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분명히 아이들이 실수를 할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실수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활동지가 2장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의도는 뭐예요? 한 번 정도는 애가 마음대로 해보게, 좀 스스로 하게, 틀리더라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고, 여기 활동 자료도 보면 이제 얘가 10번이고 얘가 11번이에요. 10번, 11번인데 10번은 아이가 스스로 그냥 해보게 두시고,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분명히 틀릴 거니까 엄마와 함께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2장을 넣었습니다. 보시면은 밑에 활동지는 다르게 생긴 활동지죠. 이거는 다른 페이지 하는데 하는 거고, 이 내용은 제가 썼지만도 굉장히 재밌게, 아이들이 정말 호기심 있게 할 만한 내용으로 쓴 내용이고, 그 다음에 K가 어떤 책인지 또 다른 내용 한번 볼까요? 얘는 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7교예요. 자, 7교. 이 7교는 자, K2네요. K2의 도형인데요. 7교인데
여기 7교의 활동지가 활동자료 이렇게 해서 7교가 있어요. 근데 이색 7교라고 되어 있고 QR코드가 있네요. QR코드 찍는 것까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색 7교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도 역시 활동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활동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여기에 여기 이색 7교 되어 있죠. 자, 팩소보다 탑사고력이 수준이 조금 더 높죠. 네. 이색 7교인데 얘가 잘 보시면 이렇게 뜯는 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뜯는 선이 있는데 잘 보면 왜 이색 7교냐? 여기는 파란색이고요. 여기는 빨간색 7교예요. 굉장히 특이한 7교입니다. 얘는 제가 종이로 만들어서 넣었지만 한쪽은 다 빨간색으로 한쪽은 다 파란색으로 만든 7교예요. 왜 이렇게 넣냐 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들하고 7교 맞추면서 놀면서 7교에 대해서 그 아이를 봐주면서 이거 실제인데 재밌는 걸 발견을 했었어요. 자, 여기 있는 7교 모양, 모든 7교 모양들 중에서 다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뒤집으면 똑같아요. 뒤집어도 똑같아요. 근데 이 7교들 중에 딱 얘만 평행사변형만 뒤집으면 모양이 바뀝니다. 실제 모양은 똑같지만 왜 바뀌냐? 뒤집어 놓으면 원래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 게 딱 한 게 얘예요. 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저희 아들을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얘가 아들이 5살, 6살 때 자석 7교 맞추고 노는 걸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놀아주면서 이 평행사변형 모양만 힌트를 줄 때 잘 못 맞추면 제가 슬쩍 돌려놨었어요. 뒤집어 놨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아직 뒤집기를 모를 때라서 돌리기만 가지고 계속 맞추려고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답을 가르쳐주면 아이가 자존심 상해하고 식상해하고 막 싫어하니까 스스로 하게 하면서 몰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를 슬쩍 뒤집어 놓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이제 해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얘 하나가 뒤집기를 잘 모를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지 않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7교를 맞추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색깔로 맞추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하고 싶으냐 하면 직접 맞추어 보니 빨간색과 파란색을 결정하는 건 얘야. 여기에도 빨간색과 파란색을 결정하는 건 얘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면서 발견하고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7교 조각 맞추기지만 그냥 7교만 맞추고 끝나 이게 아니라 이색 7교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맞추는 모양일까 파란색으로 맞추는 모양일까를 해보고 여기 QR코드에 제공이 되어 있어요. 의도가 QR코드를 이제 부모님이 보시면 사실은 어머님 중에 그 KP 쪽 QR코드가 너무 딱딱하게 제가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하니까 딱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저는 QR코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KP 단계는 엄마가 옆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 수학이라고 생각했고 엄마를 대상으로 QR코드를 찍는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를 보신다면 이 7교는 아이랑 해보고 나서 왜 빨간색인지 왜 파란색인지 그것이 평행사변형 때문에 결정되고 이 평행사변형은 다른 것과 달리 뒤집었을 때 돌려서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없는 이게 K예요. 그러니까 탑사고력이 그러니까 절대로 수준 낮은 책이 아니에요. 그 연산으로 보면 정말 한 자릿수 덧셈 받아올림 없는 이렇게라서 K가 그런 부분을 선행적인 요소를 아이들에게 요구하진 않지만 이런 정말 그 아이에게 작은 그 디테일한 생각을 이런 걸 좀 가르쳐 줬으면 이런 걸 아이가 알게 했으면 저는
저는 이 문제를 만들 때, 책을 만들 때 어떤 걸 되게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교재 만드는 걸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냐면, 좋은 문제를 모아서 풀리겠다가 아니라 그 좋은 문제들을 정말 참신해 보이는 문제들을 풀리면서 교육을 시키겠다가 아니라 요 나이 때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돼. 요 나이 때는 요런 과정들을 어렵더라도 요런 과정들을 사고하게 해보는 게 도움이 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책들이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이 어려울 때 그냥 어렵다고만 보시지 말고 요게 요 때는 좀 어렵겠구나. 어렵구나 우리 아이에게는.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책은 너무 어려워 하시지 말고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르치고 키워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17년을 제가 초등수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지나서라도 활용하시면 저는 다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K단계도 지금 보여드렸지만 절대로 만만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놔서 그렇지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기념으로 제가 이제 다시 원래 12월 달에 탑사고력 단계별로 다 의도 소개해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그 라방을 했었는데요. 4주간인가? 네, 원리쌤까지 하면 뭐 계속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걸 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제 시그니처가 될 만한 내용들만, 대표적인 내용들만 보여드리고 있고, 자, 얘도 K단계 내용입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모양, 그 다음 얘가 제일 아래가 되겠죠? 이게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그 가위 만들고 스티커 붙이는 거하고 비슷하죠? 실제로 그 스티커 붙이는 걸 어떤 부분일까요에 넣을지 위아래를 판단하는, 여기 위아래에 넣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부분에 해서 위아래는 거기에서 그거대로 교구를 가지고 해보고,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생긴 종이 활동지를 가지고, 이것도 활동지가 있거든요. 종이 활동지를 가지고 해보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있잖아요. 이 문제는 3학년 4학년들 영재교육원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3학년 4학년 영재교육원에 나왔던 문제면 제가 이걸 여기다 담아서는 안 되죠.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3, 4학년에 나왔지만 모양을 보고 위아래를 판단하는 건 어려우면 활동지를 가지고 관찰하면서 배우면서 익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되게 이 아이에게 이 수준에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활동지를 제공함으로써 이 위가 되고 아래가 되고를, 이 모양을 활동지로 직접 만들어 보고 하면서 아이가 그러면서 교구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가지고 교구가 무슨 좋은 교구가 있어서 저 교구는 가지고만 놀아도 사고력이 커진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지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런 그 3, 4학년에 나왔던 영재교육원 문제도 어린아이들이, 그런 3, 4학년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 거로 교구는 쓸 수 없는 나이죠. 해결할 수 있다 없다로 가는 거지만 6세, 7세 아이들에게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맞춰보고 관찰하고 이게 아래네, 이게 위네 하고 이런 확인 문제를 통해서 제일 간단한 모양으로 해보면서 그걸 익히고, 그러면서 공간지각력에 대한 걸 인지하게 되는 학습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딸아이하고 같이 했던 요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부엌에 두 가지 다른 모양의 냄비가 있어요. 이 냄비가 있는데 얘하고 얘의 부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냄비를 찾아보세요. 요런 거예요. 아, 맞아요. 답안지도 좋아요. 탑사고력수학은. 답안지에 제가 의도나 그 다음에 최상의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풀기 전에 활동으로서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해서 예비 활동이라고 해서 이게 활동이 목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의도로 뒤에 예비 활동 이런 자료들, 예비 학습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좀 풍부하게 넣어놨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꼭 넣어야 되겠다. 이건 넣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했었는데 어쨌든 얘는 뭐냐 하면 두 개의 부피를 두 개의 부피를 그 비교하는 과정들을 아이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뭐 컵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직접 물을 따라서 뭐 이렇게 부어보고 하는 걸 저희 딸과 함께 직접 실험을 하면서 그 싱크대에서 물을 직접 받아서 이런 식으로 활동해 보세요 해서 이제 동영상을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딸아이하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저희 딸도 지금은 5학년인데 이거 할 때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K는 자 K 단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탑서그릭스와 K 단계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내용이 쉽지 않아요. 내용이 쉽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요소에 어떤 활동지들로 만들므로써 이게 그냥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문제를 풀어본다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내용입니다. 그 대신 활동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수학적인 내용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게 K였고요.